네, 오늘 시장 약간의 변화에 다소 좀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내일장에서는 좀 어떨지, 현재 양시장 모두 다 마이너스권의 흐름인데 반전의 꼬리를 확인할 수 있을지 내일장 미리 보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함께해 주실 분 KTB 투자증권 김윤서 연구원입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현재 코스닥이 다소 큰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. 내일장에서는 국내 증시에는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? 네,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오후 들어서 코스닥이랑 중소형주의 흐름이 좀 안 좋은데요. 아시다시피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. 코스닥도 그렇고, 그동안에 단기간에 좀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대한 조정 과정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대외 변수에 좀 연동되는 그런 증시 흐름이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. 오늘 장중에 약간 좀 특이사항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그 연기금의 수급입니다. 원래 이제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좀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그나마 좀 연기금이 좀 수급에 좀 버팀목을 해줬었는데 오늘 좀 대규모 좀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건 아무래도 그 추세적인 어떤 매도라기보다는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. 내일도 역시 이제 외국인 수급은 좀 부재할 거기 때문에 이 기관 수급 중에서 좀 연기금 수급에 따라서 좀 국내 증시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하락의 원인, 국제 유가도 좀 한몫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국제 유가를 포함해서 해외 쪽에서는 어떤 이벤트들을 봐야 될까요? 네, 말씀해 주신 대로 내일도 역시 국제 유가의 흐름이 좀 계속해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어저께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그 유가 전망을 대폭 낮췄기 때문에 일단 39불 그 바닥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좀 아직까지는 그 국제 유가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심리가 좀 우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어젯밤에 이제 낙폭이 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요. 앞서 말씀해드린 대로 여전히 시장의 투자 심리는 여전히 국제 유가 더 떨어질 놈이 남아있는 그런 세력이 좀 더 우세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은 그 국내 증시를 포함한 신흥국 증시의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킬 거라고 보고 있고요. 다만 이제 호재 요인으로서는 그 그리스 총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그동안 너무 과도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그 그리스 야당이 시리자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절대 그 그리스에서 탈퇴하지 않겠다. 유로화를 계속 사용하겠다. 그리고 또 트로이카와 협상을 좀 잘 해보겠다라는 식의 지금 공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. 이런 부분은 그동안 좀 국내 증시를 억눌렀던 어떤 그렉시트 리스크를 좀 해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미약하게나마 좀 호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내일장 국내 증시 변수로는 수급을 꼽아주셨고 해외 쪽에서는 국제유가와 함께 그렉시트 쪽에서의 이슈를 꼽아주셨는데요. 우선 앞서서 코스닥 좀 단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흐름은 약간 이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해 주셨습니다. 내일 네. 코스피, 코스닥의 전망과 함께 전략 주시죠. 네, 일단 좀 대외 환경이 계속해서 좀 불확실합니다. 그 국제 유가라든지 아니면 뭐 그리스 총선 그리고 1월 20일 통화정책 회의 같은 좀 굵직한 이슈들이 남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이슈가 아닙니다. 뭐 내일이 돼서 갑자기 어떤 여건이 갑작스럽게 변경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오늘 장과 같은 분위기가 좀 이어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지수의 좀 하방 리스크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. 물론 전반적인 지수 흐름 자체는 안 좋지만 개별 종목별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떨어지는 그런 시장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개별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더라도 좀 떨어지는 종목에 편승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. 당분간은 좀 섣부른 매매는 좀 자제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해드리고요. 계속해서 지수 하방 리스크 초점을 맞추시고 그다음에 좀 그래도 좀 주식을 사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4분기 실적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. 그동안은 전반적인 증권가의 시각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보자라는 내용이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. 오늘장은 좀 이렇게 밀리고 향후에도 조금은 더 조정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제는 그럼 유가증권 시장으로 눈을 좀 돌려봐야 되는 건가요? 그러기에도 좀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. 유가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외 변수 영향을 많이 받고요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이게 국제 유가 이슈라든지 아니면 유럽
유로존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단기간 해결되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물론 지수 레벨 자체는 낮지만 상승 모멘텀도 강하지 않아서 지금은 좀 계속해서 조심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중소형주나 코스닥이 좀 유동성 수급이 집중된다는 측면에서 유리하긴 한데 지금 단기간에 좀 가파르게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섣부르게 유가증권 시장으로 진입하시는 것 또한 좀 아직까지는 좀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시장이 점차 안개 속에 빠져드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 코스닥이 좀 밀려났는데요. 이 부분 조금은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고 또 빠르게 유가증권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에는 이 역시도 기초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입니다. 시장에 대해서 관망 자세 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현재 시장 상황 동시효과 구간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. 현재 지수 좀 간략하게 보면은요.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권 내 흐름입니다. 그래도 낙폭을 다시금 좀 줄였네요. 1920선 터치 시도 나오고 있고요.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. 코스닥은 현재 장중 저점 부근에서의 흐름입니다. 570선 초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그럼 장 마감 상황 2부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.